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주말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리조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이 보이던데 아이들 때문인지 다들 동공에 힘이 없고 넋이 나가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결혼이라는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웃프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느끼는 행복이 클 테니 다들 결혼을 하는 거겠지요. 결혼 생활이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참,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효자가 된다던데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뭔가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갈수록 기력이 없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자주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결혼도 아직 못했으니 부모님께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여기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부모님의 웃는 모습을 보니 저의 학창시절이 생각나네요. 사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90년대 말 IMF의 여파로 회사에서 나온 아버지는 퇴직금과 빚으로 노래방, 셀프 빨래방 등을 운영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저에게는 잘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 밤에 대리기사와 술집 종업원 알바까지 하시며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였고 어머니도 이것저것 부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제 낡은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물품에 뭔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말로만 듣던 빨간 스티커였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그냥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방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몇 달 전 생명보험을 몰래 많이 들어놨었고 그걸 발견한 어머니가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화내시며 보험 증서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참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거리로 쫓겨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외식이나 배달은 거의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와 제 동생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엄청 졸라댔다는데 어머니가 잘 구슬려서 라면을 먹게 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피자를 먹을 때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미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아끼지 않는 돈이 있었으니 학원비와 문제집 비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알기에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도 장학금을 받아 싼 값으로 다녔고 문제집은 선생님들이 샘플로 주신 걸 활용하곤 했습니다. 무료로 가르쳐 주시거나 알게 모르게 금전적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몇 분 생각나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연락이 끊겼네요. 그 결과 다행히도 내신이나 수능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문직 계열 과를 저에게 많이 추천했었지만 당시 부모님이 학비를 대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빚을 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 생활비 포함해서 가장 저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학과 및 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성적으로 전문직 학과를 선택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바로 앞에 닥칠 학비가 부담스러울 만큼 돈이 참 무서웠습니다. 공짜로 학교를 마치고 빠르게 취직해서 용돈도 열심히 들였고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아버지가 하신 사업이 드디어 성공하며 빚도 다 갚고 평범하게 먹고 살 정도가 되면서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약간은 무뚝뚝한 편이고 서로 표현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이런 위기를 함께 겪고 극복해 나갔다는 그런 끈끈함과 애틋함이 있습니다. 이제 거친 파도는 다 헤쳐나갔고 다만 저만 결혼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건지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건지 답답하긴 하지만 어떻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외모, 성격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다독여주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결정사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그냥 집에 있으면 뭐하냐고 매칭을 무료로 넣어줄 테니까 2분 정도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진으로는 그닥 제 스타일이 아니긴 했지만 이렇게 기대 없이 나갔는데 사귄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연말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소개팅 썰을 풀려고 했는데 예전 생각이 나서 얘기가 길어졌네요. 부모님과 함께 있다 보니 저보다 더 효녀였던 어떤 소개팅녀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스카이피플로 매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원 쪽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카톡에서 보이는 활달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사정이 있어 수원 인계동의 한 파스타집에서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만났는데 사진과 비슷하시고 운동을 많이 했던 티가 나는 몸매였습니다. 호감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파스타를 주문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여행 얘기, 친척, 가족 얘기를 즐겁게 하던 중이었습니다. 만난 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2차로 제가 알아놓은 카페를 갈 차례라고 생각해 말할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저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급히 일어나자고 하더니 조금 있으면 집에서 할머니 생신 축하 파티를 했어. 지금 가야 돼요. 라고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역시 할머니 생신 축하는 중요하지요. 딸을, 손녀를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 그녀는 효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그냥 가버리니까 벙쪄서 그냥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만남을 시작하기 직전에라도 이야기를 해줬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락이 없다가 한 3일 뒤에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연락을 안 해 죄송합니다. 역시 이런 어플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제 이상형은 날씬하고 키가 큰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장문에 카톡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했고 왠지 뒷목이 당기고 목이 좀 말라 찬물을 3번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스타일의 제 친구가 떠올라서 혹시나 몰라 소개팅을 시켜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번 만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자가 차단을 했다고 제 친구가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저와는 어플로 만났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 지인을 소개팅 시켜줬는데도 그렇게 어플에서처럼 행동하니 정말 정이 확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